1호 부분은 파산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 2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또는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획득한 때.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1년입니다. 최근 1년간, 지금 2022년이니까 21년 1월 정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파산 원인 되는 사실, 본인이 변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또는 이제 신용 점수를 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내가 대출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채가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출을 따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인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근데 내 재산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인한테 1억을 빌렸으니까 나는 이거를 갚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 은행권 대출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권에 제가 추가 대출을 받아요. 추가 대출을 받는데 이 추가 대출을 받을 당시에 체크하는 난이나 이래 설명하는 난에 추가 대출이 있습니까? 기존 대출이 있습니까? 란에 체크를 다 X로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은 저를 믿고 대출을 내주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현재 삶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게 소액 대출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또 이런 범죄에 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2호 불허 사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개인 사채가 이만큼 있었고 또는 금융권 부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내가 추가 대출을 1년 내에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2호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이 파산 신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드려야 설명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합니다. 허위의 채권자 목록에는 무엇이냐? 제가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제 느껴본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금융권 채무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개인 채권,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가 한 2억 원, 3억 원이 있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금융권 채무는 저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개인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채권들은 10년이 넘은 이제 소멸시효가 도과된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해서 선고까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파산관제인으로서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채권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내역이나 또는 그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당사자와 나눈 카톡 내용 또는 메시지, 문자 메시지, 독촉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취록이라든가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등을 모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채무자는 이 채권들이 모두 허위의 채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권 채권이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파산을 신청하기에는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파산 선고까지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선고 전에 파산 신청에 대하여 판사님이 보시고 이게 허위의 채권이다라고 생각되면 파산을 기각을 시켰어야 됩니다. 하지만 판사님도 이 사건이 매년 몇만 건씩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파산관제인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3호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 3호의 면책 불허가 사항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보고서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모두 다 차명으로 돌아가 있고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 이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재산 부분들이나 본인이 만약에 차명으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부모에게 재산을 돌려놓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본인이 다 이미 재산을 돌려놓거나 차명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 파산 신청인들에게 이제 변호사들에게 와서 파산 신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저희를 속이는 게 없이 다 해주셔야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파산 신청을 이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